치사율이 40%에 이르는 중동의 사스라 불리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내로 침투했습니다. 바레인에 거주하던 60대 한국인 남성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인데 문제는 확산 여부입니다. 이 남성 환자를 감염했던 부인 역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서 보건당국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지 의학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질병인가요? 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환자들의 발병을 2012년부터 하고 있었고요. 예. 이제 사스와 유사한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고 주로 초기 증상은 이제 감기처럼 시작합니다. 열나고 기침 콧물 나고 근데 이제 급격히 진행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호흡부전이라든지 심부전,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 근데 치사율이 40%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에볼라가 뭐 50에서 70% 얘기하고 있는데 30에서 40%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사스보다도 사스가 한 7에서 10% 정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사스보다도 한 3배 정도 못할 이제 치명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치사율이 40%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68세 우리나라 남성이 최근에 이제 국내 환자로 확인이 된 것인데, 자, 이분이 네. 이제 바레인에서 농작물 관련 이제 재배 일에 종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염됐을까요? 일단 뭐 동물 통해서 직접 전파되는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환자와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예. 지금 아마 역학조사를 들어가고 이제 보건당국에 들어갔을 거 생각은 되고 아마 이제 일을 하다가 또는 여행 중에 아마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동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게 낙타를 통해서도 전파된다는 게 정설인가요? 지금까지 이제 확실하게 루트가 발견된 건 아닌데요. 낙타에서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의 항체가 이제 발견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박쥐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적이 있어서, 아마 박쥐나 이제 낙타를 통해서 사람 쪽으로 유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동물원에 낙타도 많은데 그럼 동물원 출입도 경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있는 일부 낙타하고 일부 이제 박쥐에서 검출이 된 거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제 그렇게 검출된 적은 없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가는 동물원 가는 걸 걱정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환자 간 접촉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예. 그럼 이 전파 감염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셉니까? 이게 감기랑 비교했을 때? 이제 감기나 특히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랑 비교를 하면 인플루엔자는 이제 비말이라 그래서 침방울 통해서 감염이 돼서 감염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감염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뭐 한 50명이 노출됐는데 그중에 한 2-3명 정도 감염된 수준이니까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기라든지 인플루엔자 같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보다는 이건 전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병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건가요? 뭐 침이라든가, 뭐 눈물, 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어떤 루트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주로 감염되는 사례들이 우리나라 사례처럼 간병을 하던 부인분이 걸린 것처럼 긴밀하게 동일한 이제 거주 공간에서 아주 긴밀하게 접촉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그런 보호장구 없이 환자를 봤을 경우에 감염된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접촉을 오랜 시간 하게 되면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부 접촉이라든지 굉장히 환자가 오랜 시간 한 공간에 있을 경우에 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중동 지역에서도 이처럼 간병하는 사람과 접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감염된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가족 간에 아주 긴밀한 접촉했던 상황, 의료진 감염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메르스인지 모르고 진찰을 하던 의사들, 간호사들 사이에서요. 그럼 이번에 이제 국내에서 발견된 최초의 환자 역시 우리 의료진이 메르스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이제 진단을 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초로 환자와 한 병실에 썼던 70대 남성도 지금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내국인 사이에서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발병 사례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환자에게 노출됐었던 분들에 대해서 잠복 기간 동안 증상 발현 없는지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의료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잠복기를 최대한 잠복기 2주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2주 안에 환자 발생 없는지에서 면밀하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추가 환자가 발생할지는 한 2주 정도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려되는 점은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서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와는 달리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발원지가 중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고 그래서 이게 확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류가 좀 많아지고 상당히 또 최근에 더욱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이상한 상황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중동 지역 여행을 가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열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2주 이내 열이 나는 경우는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핫라인이 개설되어서 이런 이번처럼 환자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병원들을 거쳐서 가는 상황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공항의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뭐 발열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뭐랄까요 막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현재 지금 이미 공항에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계속 검역을 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잠복기에 국내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국내 들어온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증상이 발현됐기 때문에 공항 경험력수 통해서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일단 공항 검역수에서 증상 있는 사람은 다 걸러내야 되지만 이미 잠복기에 들어와서 국내 들어와서 발병하는 경우가 이번처럼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중동지역 여행자 같은 경우는 2주 이내 열이 났을 경우는 보건당국에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에 대한 이제 홍보랑 또 계도 작업이 좀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치료제가 없다면서요. 백신도 없고. 그럼 이 한계가 백신이 지금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보조적인 치료제들이 좀 사용되고 있고 뭐 사우디나 이런 데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국내에도 이제 다른 질환 때문에 사용되는 약들이거든요. 인터페론이나 뭐 리바비린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사용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대개 나라들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가 보존적 치료,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고 환자가 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치료가 또 효과적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확산을 막아야 될 텐데 우리 방역 당국이 그럼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될까요, 현재? 첫 번째는 일단은 지금 이미 발병한 상황에서 노출된 사람들에서 추가 발병이 없도록 또는 추가 발병이 되더라도 빨리 확인해서 이제 2차 발병 또는 3차 발병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들어올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항 쪽부터 해서 어떤 출입국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였습니다.